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도 김기현 원장님과 같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여드름과 관련해서 OX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과 관련된 피부 상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드름 부위를 자주 만지면 더 심해질까요? 네, 여드름을 손으로 자꾸 만지게 되면 염증이 심해져서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가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은 손으로 만지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염증이 생겼다가 가라앉을 게 괜히 자국이랑 흉터까지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지는 것은 안 좋습니다. 여드름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흉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터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흉터를 예방하는데 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 오시면 염증이 생겨서 염증 주사 맞으러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럴 때 좀 빨리 생기자마자 맞는 게 좋긴 좋다. 왜냐면 그래야지 가라앉는데도 금방 가라앉고, 염증이 이미 심해지면 그만큼 가라앉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여드름 패치를 사용하는 것이 여드름과 흉터 예방에 좋다. 저는 원장님도 이렇게 OX 반칙 들었는데요. 네, 여드름 패치를 사용을 하면 저는 그 상처 재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뭐 염증이 있고 심한데 여드름 패치를 붙여서 계속 막혀 있으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고요, 외출할 때는 사용하고 집에서는 좀 떼놓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또 추가적으로 여드름 패치를 붙여두면 본인도 모르게 손을 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여드름 패치가 심해지는 거나 흉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되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자꾸 손이 가거든요. 그래서 꼭 네. 여드름 아니더라도 상처 있는 곳에 붙여놓는 게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오일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면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다. 오일 성분에 따라 그 특징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오일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잔여물들이나 성분들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여드름이 있는 분들한테는 클렌징 오일보다는 클렌징 겔이나 워터 이런 쪽을 좀 권해드리긴 해요. 왜냐면 오일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게, 여드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성 피부인 경우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야 뭐 블랙헤드라든지 어떤 피지나 이런 부분들, 노폐물들이 잘 제거가 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잔여물을 좀 오일 성분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여드름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면에 그렇다고 너무 빡빡 다 없애려고 너무 빡빡 닦아내면 또 자극이 돼서 민감한 피부에서는 또 여드름이 더 날 수가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어쨌든 오일 성분은 여드름에는 좋진 않다. 물론 오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되, 클렌징 오일의 사용에 대해서는 각각의 피부 타입과 그 다음에 목적, 여드름이 어느 정도 심하냐, 노폐물이나 피지를 얼마나 제거하고 싶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드름이 나는 지성 피부도 보습제를 열심히 써야 한다. 네, 여드름 나는 피부도 보습제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보습제 선택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오일 성분이 너무 많거나 하면 여드름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이제 보습제를 써야 되긴 하지만, 여드름 나는 지성 피부 중에서 이제 수분 부족형 지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수분 공급이라든지 피부 장벽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습제는 반드시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흉터 목적에 바르는 약이나 화장품이 도움이 된다. 저는 X를 들었는데요. 뭐 바르는 연고나 화장품으로 흉터가 차오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사용하는 실리콘 겔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흉터가 더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O를 들었는데 원장님이랑 의견은 같습니다. 흉터가 차오르게끔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흉터가 더 커지고 이런 거를 막을 수는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드름 자국까지 흉터에 좀 포함을 시켜서 시중에 어떤 바르는 일반 의약품들이나 이런 중에서 그래도 바르면 여드름 자국이 생겼을 때 그거를 빨리 좀
가라앉게 해주는 이제 그러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를 선택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여드름의 회복을 더디게 한다?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그게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서 여드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잠 못 자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여드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햇빛을 보는 것이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된다? 네, 저는 일단은 X라고 했는데요. 햇빛을 보면 여드름이 치료가 된다고 SNS에 올라오는 경우들 보셨나요, 원장님?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자외선의 어떤 살균 작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호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외선이 주는 안 좋은 영향, 뭐 피부 노화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여드름에도 그 치료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입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햇빛을 보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여드름 자국이 더 진해질 수 있다? 네, 그 여드름 후에 여드름 붉은 자국이 생기고 그 이후에 거무죽죽한 색소 침착이 동반이 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색소 침착이 더 진해지고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여드름 자국이 더 진해질 수 있겠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더 잘 개선이 된다? 네, 여드름에 의해서 폐인 흉터가 생기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대로 남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재생이 돼서 차오르고 남은 흉터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인 흉터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는 차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차오르고 재생될 때 그 시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뭔가 그 재생을 좀 도와준다면 그 여드름 최종 남는 흉터를 조금 더 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폐인 흉터가 생겼을 때 좀 빨리 치료하면 좋은데 흉터가 고정이 된 이후라면 치료 시기에 상관없이 그것이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흉터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 원장님도 O를 하셨네요. 네, 흉터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경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물론 완전 100% 없진 않겠지만 거의 미미한 거죠.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흉터 모양에 따라서 그 치료의 방법이 다 좀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레이저 치료만 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히 느끼기에는 거의 없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없다는데 O를 했습니다. 먹는 약보다 레이저 시술이 더 효과가 좋다. 저는 X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상황마다 상태마다 다 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피지 분비를 줄여주고 여드름의 재발을 막는 데에는 이소트레티노인 복용이 결국에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반반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하고요. 먹는 약을 복용하는 것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고 레이저 시술도 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먹는 약이 가장 여드름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먹는 약을 먹기를 꺼리거나 그리고 또 여드름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굳이 먹는 약을 먹을 필요는 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효과적인 면만 따지면 먹는 약만큼 이게 장기간 동안 여드름 안 나게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심한 분들한테는 당연히 여드름 먹는 약을 저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드름은 자가 관리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저는 X를 들었는데요. 여드름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하나의 질환인데 이 여드름을 집에서 자가 관리만으로 충분히 개선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제가 이거를 든 이유는 혹시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자가 관리를 했을 때 최대한 악화되는 거를 어느 정도 막자는 의미에서 저는 OX 중간을 한 거고요. 당연히 여드름을 자기 홈케어만으로 충분하게 그것도 개선시킬 수 있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고 또 여드름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특히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드름은 이제 사춘기에서부터 여드름이 시작이 되잖아요. 호르몬이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심해지는 거는 자기 관리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인 여드름 중에서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자기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OX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성인 여드름이고
평상시에 괜찮다가 가끔 여드름이 난다면 어떤 다른 요인을 찾아보고 그것을 교정하는 것으로서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OX 퀴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드름 상식이죠? 네, 시청해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